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3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 전날 녹화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글은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0분 끝낼 일을 6시간을 해도 끝내지 못한다. 라는 감자 스마일도 이 시간의 중요성을 갖다가 좀 알고도 있고 또 집중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갖다가 부여받는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건 아니고 또 시간이 적다고 해가지고 또 집중력이 좀 있으면 또 일이 상당히 또 빨리 끝나는 것을 제가 살면서 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할 주제는 머니투데이의 권하순 기자님의 올해 공시가격 30% 급등, 폭탄 없다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이게 지난달 27일 날 단독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사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어제죠. 어제 또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에 내달 22일 재산세, 종부세 동결안 나온다. 조세 특례 제한법 카드 급부상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 두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 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3월달 지금 발표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가지고 또 서울시라든지 시장 전문가들이 30% 이상 급등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상승폭 19% 전후를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도 2021년도 지난해 정말 많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상승폭으로 해가지고 공시가를 갖다 폭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2배 이상 이런 또 상승이 또 될 거고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또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은 작년에 연말 기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마 산정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신문 기사에는 다음 달이지만 이번 달입니다. 22일 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 또 대선이 지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매년 3월 22일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집이 없는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장에서는 30% 급등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지난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한 14.1%로 거의 한 2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3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됐지만 이런 부분에 서 30% 이상이 만약에 인상된다고 하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클 거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세제 개편안을 차기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부터 또 사전 투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제 감사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시가격 변동률과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매매가격이 2006년도에 13.93% 정도 됐었고 공시가격이 22.7이었는데 이제 2021년도 기준은 공시가격이 19.08이고 매매가격이 14.1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신문 기사에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로 집값 변곡점, 두 번째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화율 효과 축소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또 여기 신문 기사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번 3월 22일 날 내놓는 공시가격 30%까지는 급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대책도
이번 달 22일 날 내놓기 때문에 아마 22일을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게 또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달 22일이 아니라 3월 22일입니다. 아마 이 신문 기사가 조금 약간, 그러니까 2월 달에 신문 기사를 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조세 특례 제한법 카드가 급부상이 된다.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동결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올해 보유세라든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집값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만큼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기보다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 조세 특례 제한법에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야 대권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보유세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음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분은 아마 손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알게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22일 날 공시가격 공개와 동시에 이제 보유세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 동결 방안이라든지 또 조세 특례 제한법이 활용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조세 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일단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도 집을 안 샀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들께서 그때 이제 집을 갖다가 사라고 이제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갖다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지자 조세 특례 제한법에 2013년 12월까지 1가구 1주택자 주택을 매수한 경우 향후 해당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세 특례 제한법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주장이 또 힘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생각은 일단 1주택자 분들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제가 보면 이제 고령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보유세 경감 방안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뜯어 고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세 특례 제한법으로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병탁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지만 개별법으로 고치는 방법도 유효한 선택지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 가지고 대선 직후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이와 별도로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양측에 있는 후보들께서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변화를 갖다 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상 못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정말 국민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주택자도 국민이고요. 뭐 1주택자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재산세까지는 저도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종부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정 부분은 아마 조정이라든지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또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종부세를 갖다가 또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부동산 부분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부동산을 갖다가 안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부분에서만큼은 지금처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임이 있어서 좀 지방에 좀 다녀왔는데 상당히 이제 봄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봄이 좀 정말 좀 오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3월 9일 선거 이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매도하시는 분들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급하게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어차피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6월 1일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냥 올해 전반기에는 좀 매도를 갖다가 좀 약간 보류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사는 분들도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더 좋은 뭐 대책이라든지 정책이 나오고 또 대출도 1주택자에 한해서는 또 뭐 후보가 80%까지 LTV 80% 뭐 90% 70%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추세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뭐 2월 달까지 제가 이제 그런 시황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도자들도 정말 세금 때문에 급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그냥 아예 그냥 일시적 뭐 1가구 2주택의 그런 비과세 혜택을 갖다가 받기를 갖다가 생각을 했다가 아예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 말자 그냥 비과세 혜택 받지 말고 그냥 가져가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방금 좀 말씀드렸던 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팔려고 했다가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또 주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또 증여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벨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거래 절벽이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 전세나 월세도 거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나 월세가 정말 싼 매물들은 거래가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 있어서는 계약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뭐 3월 9일이 정말 다음 주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3월 10일부터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저에게 물건을 갖다 매도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3월 10일 이후에 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이라도 지금 집을 갖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저는 조심스럽게 3월 9일 선거 끝나고 3월 10일부터 고민을 좀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갖다 저에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좋은 아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갖다가 픽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좋은 아파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라든지 좋아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20평대를 사든 30평대를 사든 한 번 사가지고 그거를 20년, 10년 이상을 갖다가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여기라든지 일자리가 근처에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 강남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 거리, 뭐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 정도 거리라든지 또 30분 이내면 더 좋겠죠. 뭐 4차 접근성으로 30분 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1시간 이내의 거리라든지 내 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곳. 이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교통이 더 확충될 수 있는 지역을 갖다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이 없고요. 세 번째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빌라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왕이면 아파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5억이다, 아니면 10억이다, 아니면 8억이다, 내 자산에 맞춰서 어찌됐든 간에 신축이면 좋겠지만 신축이 아니더라도 5년 이내, 10년 이내로 해가지고 준신축급으로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데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일단 내가 만약에 돈이 많고 여력이 된다고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픽하면 되겠죠.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능력 범위 내에서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대출금이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갖다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 내에서 만약에 30평대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20평대, 20평대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10평대 아파트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 맞는 말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갖다 하라는 방법을 갖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내 집을 갖다 사는 거는 너무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적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명심을 하셔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이제 제가 무료 상담을 진행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면 이 좋은 아파트를 갖다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갈아타기를 갖다가 또 생각을 갖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정말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유료 상담을 갖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료를 하게 되면 또 본인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뭐 시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대가를 갖다가 받고 말 그대로 상담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듣는 사람들도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갖다 기울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료 상담을 진행하는 거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루에도 10통에서 20통 정도 전화가 옵니다. 어떤 것도 물어보시고 댓글 남기시고 아니면 문자 주시고 카톡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를 갖다 못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부동산을 갖다 또 제가 비즈니스, 제가 일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널리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아침에 제가 방송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돈을 주고 조금 하기가 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마지막 부분 하반부에 제가 아침에 제가 관심 있는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들은 또 제 시청자들, 애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듯한 것들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후반부쯤에 이제 시황이라든지 앞으로 또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2년 봄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내일 아침에 반가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